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지 11호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도와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회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사님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이렇게 춥고 따뜻하고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 왔더라고요. 예, 겨울 같아요. 오늘 또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 강상수 법무사 잘 지내셨죠? 네, 전 잘 지냈고 저번에 동기들과 뜻깊은 네. 동기 모임 갔다 온 이후로 삶이 한층 밝아졌답니다. 잠시 11호 표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성년 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독일에서 먼저 성년 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수를 다녀오신 김인숙 법무사님께서 그 독일 연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년 후견 관련 책자와 그리고 독일의 법원이 그려진 신주를 구입해 오셨는데요. 11호 표지에 그 사진이 그 서적가 신주의 사진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파트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법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유병일 법무사님이 또 계속 연재를 해주시는데, 제목은 도박으로 돈 번 사람은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제목 밑에 소제목이죠. 도박 채권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 사건. 이제 사안은 보면 그 도박판에서 속칭 꽁짓돈을 빌렸다가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찾아온 거죠. 근데 의뢰인이 알아봤더니 결국 이행 권고 결정을 통해서 압류 및 추징명이 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안을 풀어본 결과 결국은 이 의뢰인에게 직접 돈이 송금된 게 아니라 그죠? 의뢰인이 도박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해 준 거지. 그래서 우리 법무사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청구해서를 제기한 겁니다. 의뢰인에게 돈을 입금된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대여금이냐? 두 번째, 설사 대여금이 할지라도 이건 도박 채권이다. 결국 청구 이해수에서 승소를 했죠.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변화를 넘어 미래를 향해인데, 각국 도생의 시대, 이게 뭐냐? 우리 밥상은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4차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1차 산업으로 돌아가서 먹거리 부분만큼은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게 나중에는 이 먹거리 부분이 가장 큰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죠. 세계가 위아드 월드라는 걸 외치지만 실은 각국 도생의 시기가 올 거 아니냐. 그럼 가장 큰 건 먹거리 부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주목 이 법률에서는 하나 정도 제가 실었는데, 이제 실종 성인도 신고 즉시 수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는 성인의 실종 부분은 가출인으로 다뤄져서 이게 수색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실종 성인이 만나지고 이것을 수색하는 어떤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많이 못 찾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번 법안 개정한 게 있다라는 걸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법률 고민 상담소입니다. 이번에는 그 강원회의 최인용 법무사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임차인이 고독사했는데 그 아들이 상속인들의 대표라면서 자신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건 다 괜찮지 않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 공탁 비용만 받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라는 게 뭐냐? 비용의 문제죠. 결국은 나중에는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절차까지 갈 수가 있어요. 상속인들을 찾아냈더니 4명이 아니라 40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공탁 비용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는 것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은 사실혼 배우자의 가출로 홀로 키운 아들이 곧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아직까지 친모의 행방을 모릅니다. 어떻게 친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민법에서 친권 공동행사잖아요. 친모가 없어. 어떻게 되냐? 결국 답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최준훈 법무사님이 쓰신 거죠. 아버지 채권자가, 그죠? 우리 내 가제도 아들 압류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3자의 소송 한번 살펴볼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결혼 전 강압에 의해 공증한 저의 채무로, 그죠? 며느리죠. 시부모님의 가제도가 압류되었는데 오래된
오래전 구입한 것들이라 증빙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증빙과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증빙이 못하니까 혹시 뭐 가재도구 가전제품의 제품 연도를 봐서 이분이 시집 오기 전 후의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써주신 거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내가 만난 법무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찾아오는 이제 내가 만난 법무사 이것은 의뢰인들이 직접 글을 써주신 거고요. 이번에는 그 경기 북부에 계신 신혜주 법무사님을 고맙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 협회에 기고해 주신 글인데 결론인즉슨 이제 6개월 정도 임금이 밀려서 근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못 받으니까 회사에 계속 있지 않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이제 신혜주 법무사님이 우리가 그 채당금 있죠? 채당금 지급 절차를 통해서 받아줬는데 이게 3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해서고 1,000만 원 이하일 때인데 이때는 이제 지급 명령을 받아서 집행권을 얻었지만 이제 지금은 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지급명을 얻지 않아도 노동청의 체불 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3년간 3월분, 3년간 퇴직금, 3월분의 임금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직접 지급해 주므로 이때는 그 전 같아요. 그래서 지급명령 없이도 체불임금 확인서로만 가능하다라는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무사 시시각각 파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슈와 쟁점 코너에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그 개선 과제에 대해서 조선대학교 이현상 법학과 교수님께서 좋은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부터 엄정 수사하고 범죄를 지은 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왜냐? 스토킹 범죄는 성향범으로서 이 관련된 법들은 종합 법률이 되어야 한다. 우선해서 경한 스토커, 그리고 지속적인 스토커, 엄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스토커 나눠서 관리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게 범죄라는 경각심을 깨우쳐줘야 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피해 결과를 받은 당사자는 국가에서 공익적 인도적 차원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 복을 위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의 충분한 보강 그리고 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 등 그리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점의 법적 관점의 변화 등이 중요시 된다고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스토커 유형, 스토커 처벌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스토킹으로 인해서 그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언과 제안 코너에서는 전라북도의 유명수 법무사님께서 위탁자 지위 이전 등기가 실무에서 외면받는 3가지 이유와 함께 위탁자 지위 이전 등기가 실효성, 현실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의 단일화, 집중, 그리고 부동산 신탁 계약, 따른 신탁 등기, 중요성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다만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위탁자의 지위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인데 사실 이 부분이 2018년 신탁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가능하게 됐고 신탁 원부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 개정 사실을 모른다는 점. 두 번째, 법 개정과 다른 등기 선례가 존재한다는 점. 세 번째, 타인 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의 법무사 보수와의 차이로 인해서 실무상 외면을 받아왔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등기 선례가 법의 개정과 같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점. 소유권 이전과 같은 법무사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이 위탁자 지위 이전 등기에 대한 신청서, 첨부 서류 같은 것들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업무에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재희 법무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달 화제의 법무사는 스타트 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해서 선율 법무사 합동사무소의 대표이자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 함께 컨설팅 그룹을 대표하고 계신 서울 동부의 원호용 법무사님이십니다. 하지만 MZ세대가 성장의 가치를 두잖아요. 이 법무사님 역시 성공보다는 성장의 가치를 둔 법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시대 요구에 따라서 지금 법무사 업계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변화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게 되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최신 공제 사고 사례에서는 우리 협회의 공제 전문위원이신 정경국 위원님께서 매달 한 번씩 최근 공제 사건 사례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법무사님들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의 가입을 홍보하는 글을 써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이 글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유는 우발적, 예상하지 못하는 손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이번 호에서는 그 설명 후 위반했다는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공제금이 지급된 사례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으니까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병학 편집 주간님께서 매달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개인 파산 그 이후의 면책 결정이 청구 2에서 2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포함해서 6개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달 나의 사건 수임기에서는 경기중앙회 김종일 법무사님께서 법무사 보수채무 소송비용 당연산입이라는 글로 글 기고해 주셨는데요. 의뢰인이 소송 끝나고 보수를 지급하겠다 약정하고 치열하게 본안 소송 끝에 승소하셨습니다. 이후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송에서도 지고 감정도 안 좋은 상태인데 소송 비용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걸 줄여보겠다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 본안 소송만큼 치열하게 다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시면 소송 비용에 관련된 궁금했던 점, 쟁점들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글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법무사의 보수, 소송 비용, 소명 정도 그리고 지급한 보수는 당연히 되지만 지급할 보수도 당연히 인정받았다는 것과 위임 및 보수 약정서에 대한 서명 양식도 첨부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면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기업 컨설팅,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코너고 사실 올 초부터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 신기업 컨설팅 사례에서 상업 등기를 하다 보면 중요시한 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먼저 기간, 그리고 첨부 서류, 인허가 이런 것들을 다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비용입니다. 비용 중에서도 세금이 제일 중요하죠. 지방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과, 경감 그리고 면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노하우를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문화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로 쉼표 코너는 법무사가 쓰는 수필가시 코너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양재성 법무사님께서 회초리 단상이라는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요즘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은데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교권이 회복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법무사님들은 학창시절에 사랑의 배를 좀 많이 맞으셨나요? 저는 좀 많이 맞으셨을 것 같은데 개구장이셔가지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한 번 혼나면 몰아서 혼났죠. 1년에 한 번 정도 몰아서. 세대 유전 2080 명곡 코너에서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라는 곡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곡이 좀 대단한 게 2001년도 그 당시에 그 브라운 아이즈는 얼굴 없는 가수로 방송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촌스럽거나 뭐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좀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법무사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죠? 나 지금 아는 척하려고 듣고 있잖아. 법무사님 좀 이렇게 듣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문세 이런 얘기 나 알아듣지. 다음은 가슴 뭉클 가족영화 12선 코너에서는 원더라는 영화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더의 주인공 어기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안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때문에 성형을 여러 차례 하는데요. 그 어기의 어머니로 나오는 분이 그 줄리아 로버츠 아시죠? 네, 줄리아 로버츠는 어기가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을 좀 원해서 어기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어기의 좀 남다른 외모로 인해서 어기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 영화는 어기가 어떻게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사회에 적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원더 보셨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이 영화가요, 네네, 원더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왜 영화 나올 때마다 그 멘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좋아한다. 너무 좋은 영화만 소개시켜 주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가슴이 따뜻한 영화. 그리고 이제 제 딸이 초등학교로 가기 전에 이 영화를 함께 같이 보고 싶은 영화.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이 영화가 조금 좀 매력적인 게 보통 주인공의 시점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주인공 어기의 시점뿐만 아니라 누나의 시점, 그리고 친구들의 시점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 관점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콧바람 하루 여행에서는 경기도 광주의 화담숲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게 모노레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편하게 모노레일을 타면서 가을의 경치를 구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한산성의 둘레길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지 11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다음 호에는 어떤 사건들이 소개될까, 그리고 또 하재의 법무사님은 어떤 법무사님이 되실까, 또 저는 문화 파트를 리뷰하기 때문에 또 어떤 좋은 영화가 이렇게 소개될까 항상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사지 리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문은지, 김정호. 강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